네, 최근 민식이법 사태를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 마음이 굉장히 착잡했습니다. 특히 저는 외국에서 한 10년 이상 살다 온 사람으로서 더욱더 안타깝고, 또 어른으로서 그 아이에게, 또 다른 여러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또한 민식이법을 통해서 제가 뉴질랜드 갔을 때, 미국 갔을 때 겪었던 경험들이 떠올라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얘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2003년도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뉴질랜드에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글로벌 시민으로 키워야겠다. 근데 한국에서 그 5학년 때까지, 4학년 때까지 영어를 하나도 안 가르치다가 학원을 안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가방을 싸서 우리 뉴질랜드에 가서 영어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정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 갔다 올 생각이었고요. 자, 그런데 뉴질랜드에 가서 저희는 북섬 오클랜드에서 있었는데요. 그곳에 저희가 가끔 갔던 중국 음식점이 있습니다. 짜장면 먹으러 갔던 집이에요. 근데 그곳의 사장님이 조금 독특한 사연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1999년도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시랜드 화재 참사 사건입니다. 1999년 6월 달에 화성에 있는 청소년 수련 시설인 시랜드에 유치원 학생들이 갔다가 19명의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죠. 그때 한 아이의 엄마가 국가대표 선수셨어요. 필드하키 전 국가대표 선수셨는데 아이를 안타깝게 저 세상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둘째 아들만큼은 안전한 곳에서 키우고 싶다. 더 이상 이 나라를 믿을 수가 없다 해서 그 올림픽에서 딴 메달을 국가에 반납하고 아이를 데리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짜장면집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곳에 가끔 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그 가정은 굉장히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지내고 계셨고, 더군다나 셋째 아들을 낳아서 아들이 둘인 상태로 행복하게 살고 계셨습니다. 자, 뉴질랜드에서도 역시 저도 놀랬던 게 우리나라는 정말 어린이 보호에 대해서는 후진국이구나. 너무나도 뒤떨어져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2004년에 제가 미국으로 갔을 때 더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그 노란 스쿨버스가 길거리에 가다가 스톱 사인을 날개를 펴듯이 딱 펴면 어떤 길이든 어떤 차든 그 스쿨버스 뒤에 오는 차들은 다 서게 돼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참 인상적이었던 건 그 제한 속도, 스쿨존의 제한 속도가 25인데도 있고 20인데도 있고 15인데도 있고 10인데도 갔어요. 그런데 정말 차가 있건 사람 있건 없건 아이들이 있건 없건 모든 차들은 그 스쿨존에만 가면 그 속도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서행을 합니다. 서서히 걸어가는 보행자들의 속도와 마찬가지로 거의 그 속도와 같이 이렇게 운전을 하죠. 저는 처음에 조금 낯설었어요. 아유, 이게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이렇게 차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그냥 대충 속도 줄이는 척하고 가지 뭐 이랬는데, 그냥 한국 아줌마라서 그랬던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외국에 계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절로 그 스쿨존을 보면 그 속도가 무엇이든 간에 스쿨존에 있는 속도는 제가 운전하던 차를 속도를 확 줄여서 아예 서행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로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그 스쿨존을 모르고 확 지나가시는 원래의 속도대로 그냥 지나가는 차를 보면 탁 째려보게 되고 야만인 하게 됐습니다. 또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스쿨존의 그 제한 속도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해져서 뭐 아무리 급하건 안 급하건 속도를 천천히 아예 확 브레이크를 밟는 것에 습관이 되었는데, 그날은 제 가 가는 길이 아니라 반대편 길 쪽에 스쿨버스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마 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 스쿨버스가 정차했을 때 그 뒤쪽에 있는 차들만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쪽에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땄지만 완벽하게 알고 있지 못했던 거죠. 근데 저는 그런데 이제 뭐 거의 뭐 옆에 지나가는 학생들하고 거의 걷는 수준이 맞을 정도로 아주 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반대편 차선에 있었던 스쿨버스 운전기사가 창문을 확 열더니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놀랬죠. 왜 그러지? 저 아저씨? 나 지금 거의 10마일로 가고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운전기사 하는 말이 네가 지금 하는 그 짓이 티켓수를 따지면 몇천 불짜리인지 너 모르는 거야? 당신 모르고 하는 거야? 화를 내더라고요. 몇천 불? 놀랬죠. 그래서 살살 기어서 집으로 간 다음에 찾아봤습니다. 그 사람 얘기하는 게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정말 그가 얘기하는 게 맞았습니다. 2차선 이내의 차선에서는 반대편 차선에 있는 차들이라 할지라도 스쿨버스가 정차할 경우에는 무조건 양쪽 차들이 다 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3차선, 4차선일 경우에는 그 스쿨버스 쪽만 뒤에 있는 차들만 멈추면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의 그 기억을 통해서 정말 아무리 급해도 스쿨존에서는 최대한 서행을 하고 최대한 스쿨버스와 아이들을 살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운전에 있어서만큼은 더욱더 노력하고 더욱더 안전을 유의해야겠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보호하는 구역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와서 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큽니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 4차 혁명 시대에는 한국이 주도적인 국가로 점점 부상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한 가지는 아니겠지만 운전자들의 그 태도는 저는 아직도 적응 못하겠어요. 특히 횡단보도 앞에 서서 초록색으로 불이 바뀌었는데 파란불이 됐는데도 막 건너려고 할 찰나에 차가 휙 지나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거는 정말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은 채널에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마는 그렇더라도 저는 오늘 모든 분들에게 빨리빨리 가야 될 상황이 있더라도 스쿨존만큼은 최대한 낮춰서 거의 멈춰서다시피 하듯 기어가다시피 운전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민식이법을 통해서 우리 모두 운전자에 대한 어떤 태도가 달라질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